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가 있어서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어머니.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국자를 그대로 든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고 제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3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힐끗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현숙이도 같이. 아버지만 가셔도 됩니다. 차갑게 잘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미안한 듯 제 손을 살짝 잡아줬지만 그 따뜻함조차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조용한 전쟁의 시작. 추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배를 정성스럽게 깎으며 저는 올해야말로 준호가 제 음식을 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주길 바랐습니다.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아버지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준호 온대. 곧 도착한댄다. 남편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이렇게 환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이 나이에 새엄마 노릇이라니. 괜히 립스틱이라도 바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준호 눈에는 어차피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똑같겠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민수, 그럼 내 새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말이야. 준호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인사도 아닌 인사. 저는 익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밥 차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먹어.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에는 당신이 차린 밥은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고파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준호보다 서연이가 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 씨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했었고 저는 반찬을 계속 꺼냈으며 준호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가 있어서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어머니.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준호에게 어머니는 단 한 분. 돌아가신 전처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현숙이도 같이. 아버지만 가시면 됩니다. 차갑게 잘려나간 말에 저는 국그릇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서연이는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뭐라 속삭였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뭘까? 아버지의 아내는 맞지만 아들의 어머니는 아니구나.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나는 집에서 저녁 준비할게. 저녁을 먹는 내내 준호는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추석 때마다 송편을 직접 빚으셨잖아요.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팥소가 딱 알맞게 들어가고 솔잎향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랬지, 그랬어. 내 어머니 손맛은 정말. 저는 제가 오늘 아침부터 3시간 동안 빚은 송편을 바라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든 송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도 그립네요. 당면이 너무 불지도 않고 딱 쫄깃했는데. 아버지, 요즘도 그 맛 생각나시죠? 그만해, 제발.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준호가 원래 말이 없는 애라. 오해하지 마. 오해 안 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면 정말 이해가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참는 걸까? 준호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준호는 한 입도 안 먹었는데요. 그 애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 재혼한 지 벌써 3년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잘한 일일까? 민수 씨는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나는 영원히 침입자일까? 핸드폰을 켜서 딸 지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엄마 잘 지내. 너는 잘 자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 어젯밤 준호가 남긴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 어머니의 송편.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아버지의 새 아내. 돌아가신 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밥이 다 타겠어. 현숙, 미안해요. 저는 황급히 불을 끄고 밥을 퍼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맨날 미안해하고 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민수 씨의 밥상을 차려드렸고 그분은 역시 내 마누라 밥이 최고야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며칠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가 받았습니다. 준호야. 응. 아버지 건강검진. 그거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 왜? 통화를 마친 민수 씨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현숙, 무슨 일이에요? 아니, 준호가 같이 병원 가자고 하네. 건강검진 결과 같이 듣겠다고.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왜일까요? 민수 씨 표정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작은 돌이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파문이 우리 가족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직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민수 씨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시지만 저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검사 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식단 관리 더 철저히 할게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인데 간 수치가 조금. 응, 아니야, 괜찮아. 내 새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니까. 새어머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라는 수식어가 붙는 관계. 언제쯤 그냥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영원히 안 되겠지. 준호 눈의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니까.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친정에 갔다며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좋지. 현수가 우리 잠깐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뭘까? 왜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는요? 같이 안 왔어요? 응, 볼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 무슨 얘기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건강 걱정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하지만 민수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둥 마는 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나한테 말 못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까봐 괜히 물었다가 민수 씨를 더 힘들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민수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아, 깜짝이야. 잠이 안 와서. 당신은? 저도요. 걱정돼서요. 미안해. 왜요? 갑자기 왜 미안해요?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요. 우리 부부잖아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 그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간장이 떨어져서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와 준호였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나? 나한테는 말 안 하셨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준호가 서류 같은 걸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준호의 입 모양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유원장. 그 단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원장. 왜 갑자기 유원장 이야기를?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준호가 뭔가 준비하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다녀왔습니다 하시며 현관에 들어서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뭔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걸.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와 만나셨으면서.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재검사는 언제 받으세요? 다음 주쯤. 아, 그거 준호가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 괜찮지? 당연하죠.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건데. 그래. 준호가 요즘 부쩍 신경을 많이 써주네.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 그리고 뭔가 미안함 같은 걸.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간 걸까? 그날 밤 민수 씨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핸드폰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받아봐. 제가요? 응, 뭐 급한 일이면 깨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현숙이. 아니, 새어머니야. 아버지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깨워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내일은 안 될까? 아니면 나한테 말해줘도 돼. 내가 전달. 아버지한테만 할 얘기예요. 그 말투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알았어. 잠깐만. 저는 전화를 민수 씨에게 건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귀가 저절로 기울여졌습니다. 응, 준호야. 왜? 뭐? 아니, 그건 아직. 응, 알아.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통화가 끝나고 민수 씨가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재산, 그리고 나를 철저히 배제하는 대화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검사 날 민수 씨와 준호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저는 안도하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준호도 저녁을 먹고 간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식단 관리 잘해준 덕에 더 이상 안 나빠진 거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게. 아직.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알아. 곧 할게.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현숙 무슨 얘기예요? 민수 씨와 준호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준호는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유언장 얘기인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현숙 지난번에 카페에서 두 분 보았어요. 우연히.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엿들으셨어요? 그 말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엿듣다니.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우연히 듣고 그리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준호야, 말 조심해라. 아버지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궁금하셨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유언장에 뭐라고 쓸 건지. 뭐라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게 궁금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걸까? 준호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럼 왜 유언장 얘기를 꺼내세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이 걱정되면 조용히 간호나 잘하시면 되죠. 왜 재산 얘기에 끼어드세요? 그 순간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박준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 만에 재혼하셨고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그대로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는 당신 아버지가 좋아서. 다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한다고 돈은 관심 없다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한테
나한테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게 보여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 듣고 갑자기 더 잘해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준호,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당장.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건 사과할게요. 하지만 아버지, 제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고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도 당신 재산 노리고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유언장 쓴다는 얘기 준호랑 무슨 대화했는지. 그건 당신 마음 상할까봐.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방 따로 쓸게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뭘까?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뭘까? 도둑? 침입자? 아니면 그냥 돈 노리는 나쁜 여자? 핸드폰을 꺼내 딸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저녁 준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으려고 온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나.